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저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는 방법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자,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되는데 문자는 100원 유료입니다. 그리고 전화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장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아침부터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 0.7%가량 좀 밀려있죠. 근래 들어서 계속 양봉으로 쭉 올라가다가 드디어 2550포인트 거의 목전에 왔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살짝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짝 내려왔고 오늘은 0.7%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5% 정도 빠지고 있죠. 코스닥을 지금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와 주고 방향만 좀 잘 잡아준다면 그러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느리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이 좀 안 올라오면 그만큼 종목들이 좀 덜 올라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코스피 지수만 잘 올라와 준다면 그럼 코스닥도 올라올 겁니다. 자, 간만에 미국 증시 분위기는 상승이었지만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상승폭은 좀 약했고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권, 새 정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재무장관으로 월가 출신을 또 선임을 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지금으로서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뭐 올라올 때 못 올라갔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의 뭐 상승보다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흐름이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2400포인트 구간대, 지난번에 저점으로 잡아놨던 자리죠. 이 자리 부분까지 왔을 때 이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지난 저점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 밑으로 뭐 깨지면 더 많이 추락을 할까봐 너무 무서워했고, 그래서 뭐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바로 신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신용이 그동안 주가 지수가 지금 초록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는 검은색입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신용장고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고만 떨어져 준다면 시장은 하락 잡힐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근래 신용장고가 하락하게 됐던 이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 시장의 최저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이 무렵에 신용장고가 드디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인 2400포인트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는 시장이 저점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물량을 절대 뺏기지 마시고 종목들을 쉽게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결국 신용장고는 이제 매도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근래 들어서 좀 특징점은 뭐냐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용장고의 분위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만 신용장고는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외국인들도 근래 들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 지금 아직 들어오진 않죠. 하지만 매도 규모 자체도 작습니다. 500억대.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의 금통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가 발표돼요. 개인소비지수 물가지수. 자, 이 물가지수가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환율 때문이죠. 그래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에서 물가가 좀 떨어져 준다면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결과 그다음에 금리 물가가 좀 떨어져 준다면 외국인 수급은 그때부터 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걸 앞두고 잠깐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550포인트 이 가까울수록 한번 눌릴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분위기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해서 이 매도 쪽으로 잡아놨거든요. 하지만 매도 잡다가 지금 살짝 이 오른쪽 구간이죠. 이 그래프가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의 누적된 그 포지션을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은 하락 쪽으로 잡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상승 쪽에 가까운 자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트럼프 리스크 상당히 반영됐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또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잠깐 눌림목자리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올라갔을 때 중요한 자리 2,550포인트 돌파, 2,600포인트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할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면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들 상담 다 해드릴 거니까 아래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수약이 드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저희가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여러분들 얼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만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강연의 일정들이 또 있거든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 장소하고 지금 시간대가 아래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 이제 북스터디 3층에서 여러분들과 이번 주 토요일 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제가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강연회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현장에서 뭐 필기할 수 있는 것들 다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직접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이요.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이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방송도 역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의 일정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 볼 건데, 자, 상담은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시작을 했으니까 전화 주시면 다 상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 한번 되어 있는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예, 아시아나항공 네. 9,930원에 10%입니다. 9,980원이요? 30원? 80원이 아니고, 예, 다시 보니까 9,930원. 9,930원이요? 예, 아, 9,930원에 사셨군요. 예.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최근에 했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이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네. 지금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예,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예. 네, 그죠?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합병 이슈, 대한항공이랑 합병 이슈가 있고, 네. 또 유가도 떨어지고, 네. 그거 해서 이제 오른다고 하길래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운 좋게 이게 올라가고 네, 있는. 대답 예.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네. 간혹가다 물어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왜냐면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예. 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묻지마 도박이에요. 사실 그거는 예. 그냥 누가 뭐 좋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잘 수익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당연히 이제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운항하는데 기름이 소요되니까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그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죠. 원달러인지. 예. 근데 이게 또 상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 즉 달러로 된 부채들이 좀 많아요. 근데 환율이 달러가 올라가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상반되는 효과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보다는 요 근래 들어서 여객이라든지 화물 쪽에서 실적이 되게 좋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예. 네, 실적이 좋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가 있죠. 예. 네, 거기서 원래는 화물 쪽을 분리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화물 노조 쪽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노조 편을 들어주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화물 쪽에서의 매각을 하면 분리해서 매각하면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아래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을 일단 타기 시작했거든요. 위쪽으로는 이제 중요한 가격이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000원. 11,000원 가격 오면 이게 왜 여기서 이 자리를 조심해야 되냐면 왼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 보시면 올라가다가 다 이게 고점이 찍혀 있죠. 네, 그 자리에 사람들은 많이 물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매수 가격이 오면은 이 본전이 회복을 하겠죠. 본전 심리라고 하잖아요. 본전 오면 이제 손실 났다가 본전 오면 파는 그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11,000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11,000원 왔는데 뭐 힘이 좀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11,000원 왔을 때 힘이 없으면 거기서 바로 정리하는 거고요. 근데 11,000원 왔는데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그냥 올라가면서 분할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11,000원 왔을 때 뭐 한번 정리하시고 3분의 1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30%씩 나눠서. 11,000원 위쪽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000원 떨어지면 조금 위로 해서 조금씩 다 매도를 치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왔는데 거기서 힘이 없이 막 이제 꼬리 물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하시면 돼요. 아, 정리를 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십니까.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세트리온 제약이요. 예, 74,000원에 30%요. 74,000원에 30%요. 예, 이게 너무 안 가고 계속 흘러내려서
어. 걱정이 됐거든요.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잠깐 낮춘 거예요. 아, 그래요. 9만 원대였었는데. 근데 세트리온 제약이요. 아, 네.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어제도 뭐 그죠? 갑자기 빼더라고요. 근데 세트리온 제약이 요즘에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혹시 MSCI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라고 이게 이제 글로벌 지수잖아요. 이 지수를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유입되고 빠져나가고 해요. 거기에 원래 편입되어 있는 게 이제 세트리온 제약이 편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정기 조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맞아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 바로 오늘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 뭔가 또 편출되는 종목이 뭔가 거기에 세트리온 제약이 항상 뉴스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동안 또 하락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악재들은 다 빠진 거잖아요. 그죠? 어제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74,000원 가격이라고 하면 저 위쪽에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뭐 해서 지금 단가 낮아진 거잖아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악재들이 다 나왔으니까 5만 원대 부근에서는 좀 저점을 잡고 나서 조금 슬금슬금 올라가면 매수가 가격까지 거기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게 올 거예요. 근데 다만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회사는 괜찮은가? 회사 괜찮아요. 이게 원래 세트리온이 이제 그 세 회사가 있었죠. 세트리온과 네. 세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세트리온 제약.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회사가 다 합병하려고 했는데 세트리온 제약을 합병 못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되면 세트리온 제약을 분명히 또 나중에 합병을 할 거예요. 네, 또 그런 이슈도 합병할 가능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죠. 원래 계획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반대해서 못한 거. 원래 반대라는 건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골치가 아파서 그때 이제 세 개 회사를 다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플랜 안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트리온 제약은 뭐 그 합병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그거 말고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새롭게 미국에 들어서잖아요. 거기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복제약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순간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만 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75,000원 일단 목표가 보고 가시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네, 75,000원.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 안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 아래 전화번호 계속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범양건영. 건영. 건영. 예. 네. 매수가 15%. 2,800원에 15%. 2,800원에 15%요. 네, 요 앞에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를 빠쳤는데 매도가 안 되었네. 매도를 했는데 안 됐다고요? 예, 예. 오늘? 아니, 요 며칠 전에 요 며칠 올라갔을 전에. 때. 네. 아, 매도를 걸었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안 했다고요? 예. 자, 어제 지금 오늘 조금 빠지네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사셨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뭐 재건 때문에 올라간 줄 아는데 내가 이 산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돼서 물려있던 종목이군요. 아, 근데 예, 이번에 예. 올랐네요. 예.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로 지금 묶여있는 종목인데 지금 오늘 빨간색 경고 딱지가 붙어있죠? 예, 한 이틀간 빠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마 매도를 받쳤지 싶은데 매도가 안 됐네. 지금이라도 팔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팔아도 되죠. 그죠. 지금 뭐 수익 손해는 중이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수익 중이니까. 근데 전문가님한테 내가 이제 한번 더 의뢰해보고 요번 주에 네. 한번 더 기다려볼까. 안 그러면 이제 아,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 지금 그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죠? 자기가 이제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가능성이라는 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죠? 다 네. 지금 이번에 전쟁 이제 끝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어서 이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지금 시장은 이 기업의 주가에는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제 종결이 바로 안 된다면 실망을 하겠죠. 그럼 이거한테는 그렇죠. 악재잖아요. 예.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막 이제 올라가다가 결국은 거의 뭐 될 것 같으면 차익 물량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 팔게 돼요. 아직까지 오늘도 보면은 엉덩이 나와도 오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무너질 밑에 때는 있으면 매도를 했을 텐데. 무너질 때는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럴 올라간 수가 있다. 종목들은. 그러면 오일선이고 매디선이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렇지. 갑자기 매도하면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은 수익인데 떨어지면 또 손실이 나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절반을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오늘. 그리고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전략들을 좀 세워드리면 어느 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올까? 이 자리까지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아래쪽으로 3,200원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3,2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 줄 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4,000원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이번에는 3,800원 정도 선에서는 나머지 정리 다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손절가 잡아드린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잘 빠져나오세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부채 25만 조금 넘는 25만 원, 25%입니다. 25만 원이요. 네네. 아, 그것도 많이 내려놓은 겁니다. 어머 이거 저하고 통화해 보셨죠? 통화자하고 자주 그렇죠? 작년에 목소리 낯이 네, 익어서. 작년에도 자주 가는데 요즘 좀 바빴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네, 포항 베니키아 네, 호텔. 맞아요. 네. 네, 포스코 PCM이 지금 네.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예전에 이거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차전지 네. 관련주 분명히 이제 이 종목이든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를 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 같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네. 그때도 제가 좋게는 분명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얼마 전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종목이 그 SDI하고 같이 이제 반등이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유럽에 굉장히 큰 그 2차 전지 회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예, 예.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잠깐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큰 회사마저도 그렇게 힘들고 무너졌다면 이 업황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포스코 PCM도 요번에 내려왔다 반등 나오는데요. 20만 원 위쪽으로만 올라주면 그때는 아쉽지만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가격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위쪽에서 정리하시고 차라리 요즘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체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만 원 위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응급제가 그 양극재만 있으면 되는데 응급제가 있어서 더 안 올라가나요? 아, 그거는 다 똑같아요. 업황 자체가 그래요. 이게 양극재든 응극재든요. 우리가 그 배터리에서 양극재의 그 비중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죠? 나머지가 응극재하고 분리막, 이제 전해질 이런 것들인데, 근데 결국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잘 팔려야 되고, 배터리가 잘 팔리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든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20만 뭐 양극재든 응극재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업황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20만 원 위로 올라갈 때 저는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있거든요. 강연 일정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강연회 일정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그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래 안산 북스터디 카페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오시면 현장에서 다 필기도구 다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라는 거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요. 항상 1시 좀 전에 입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심야 주식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심야 주식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방송인데 10시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은 이제 유튜브고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바로 심야 주식 방송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심야 주식 방송은 다음 주 일정들을 미리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결 수월하겠죠. 다음 주 대응하기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도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 상담 전화 이어갈 텐데요. 자, 아래 전화번호 계속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가져가도 될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제주 반도체 네, 11,500원에 13%요. 11,500원에 13%. 13%. 그거는 언제 사셨을까요? 산지 많이 안 됐어요. 그쵸? 떨어질 때 바로 떨어졌네요. 네. 그 사고 나서. 예, 사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차트 보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차트 여기서 11,500원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그전에도 여기서 반등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산 건데요. 예, 예. 근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으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반등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손절해야 되는데 그쵸. 네. 손절을 못 해가지고 애초에요. 그러고 있네요. 애초에 만약에 차트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예요. 예전에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예, 그죠?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보고 샀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그때 안 팔아도 지금 다음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고 사셨으면 어쨌든 차트만 봤잖아요. 그러면 안 됐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차트를 보고 사지 마세요. 예, 네? 그게 안 되면 기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 나중에 예, 그 기댈 곳은 기업이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내가 차트로 내가 진짜 맺고 끊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고 사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사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막 나오고 하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바닥 그동안 계속 반등 나왔지만 이번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나요? 이게 올라간 게 잠깐 올라갔다 끝났죠. 예,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는 가격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죠? 왜 이거를 굳이 이 조그만 수익을 위해서 들어갔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연말에 반도체 소부장이 오른다 해가지고 아유 누구 그냥 말을 믿습니까? 단기적으로 결국 내가 투자해서 내가 결과물을 가져가는 건데 예. 남들 말 듣고 귀가 너무 얇으면 주식 못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요. 다 손해 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기대값이 별로 없었던 걸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제주반도체는 지금 밑으로 하락해서 얼마에서 잡힐까? 여기에서 하락이 어디서 잡힌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00원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00원 위쪽에 있던 종목이 10,000원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몇천 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제주반도체 지금 되게 힘들구나. 지금 당분간은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매수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요. 반등이 나오면 저는 기다려 본다면 12,000원에서 팔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네, 12,000원 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서현 9,200원 10%요. 서현이 9,200원에 10%요. 네. 9,200원.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나 봐요. 네, 한 6월 달에 했어요. 6월쯤에 매수하셨어요. 네. 잠깐 올라갔다 떨어진 거군요. 아니면 그거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떨어질 때 사셨구나, 그냥. 네. 어떡해요, 이거. 왜 하필 타이밍이 그래, 딱 이렇게 됐나요? 그러게요. 지금 세원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동차 지주사요.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을 보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 실적은 과거 실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과거 실적이에요. 거기에 제가 어제가 월요일날 거래가 좀 있었는데 이 거래가 월요일날 거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거래량이 6만 주.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4억.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예요, 거래. 아, 네. 혹시 202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누가 한 얘기예요? 어디서 누군가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그죠? 제가 네. 2020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2020이라고. 2020. 2020의 앞에 20은 거래량이에요. 뒤에 20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 대금 20억 이상. 이 정도는 돼야지 매수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주가를 올려주는 건 개인들의 역할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래가 없는 종목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아, 네. 거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도 지금 이 거래가 너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직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이 자동차 섹터가 앞으로를 본다면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어쨌든 힘든 시기가 있어도 자동차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잖아요. 교체도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미국의 무역 관세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이제 매수한 가격이 9,200원 정도라면 지금 9,200원까지 뭐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8,5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아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8,500원에 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가에 나올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할지 그거는 8,500원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꼭 주세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 텐데요. 저희 전화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고요. 02-2638-3985번. 앞으로 한 두 분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돼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M입니다. SM.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만 1,100원인데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비중은 5%입니다. 비중 5%.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이거 추가 매수 진작하셨어야죠. 추가 매수를. 안 올라갈까 싶어서만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항상 떨어져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못 해요. 근데 그러네. 엔터주도 제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좀 몇 차례 했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하시긴 하시던데 그죠? 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불구하고 이제 물론 모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 이제 시청자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싸다 뭐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매수를 결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항상 그때 되게 무서웠을 때 그럼요. 그때가 기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도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SM 요즘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데 다른 엔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괜찮아서 좋아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근데 SM은 또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만약에 좀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가능한 추가 매수 가격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이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만 그러니까 7만 5천 원보다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한다면.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눌림 목자리 한번 기회는 저는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한 번쯤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7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이런 생각해요.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상 떨어지면 또 무섭거든요. 네, 그래 일단은 추가 매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7만 5천 원 아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다면 5% 정도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일단 위쪽으로 10만 원, 10만 1천 원대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목표가를 보기에는 9만 5천 원 정도.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9만 5천 원 정도만 와도 아마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9만 5천 원 보고 가시면 돼요. 7만 5천 원 밑에 떨어지면 추가면서 해가지고 네. 목표가는 9만 5천 원이다 그죠? 네, 그러면 아마 그 수익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WCP. WCP.
네. 매수 23,400원에 10%요. 23,400원에 10%예요. 네. 23,400원이면은 매수를 하신 지가 이번 올해 매수하셨나요? 7월쯤에? 아니요. 한 1년 아니 한 네. 1년은 안 됐고 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해 갖고 낮췄거든요. 추가 매수하셨구나. 네. 5% 사고 5% 사고. 그럼 지금 5% 처음에 사셨다가 지금 5%또 사신 거예요? 네. 요즘 들어서 이 WCP가 실적이 3분기에도 좀 안 좋았고 그전에도 좀 안 좋았죠. 그쵸? 맞아요. 왜 안 좋을까요? 지금 실적이 이 회사가?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지금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또 이제 주가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 SDI도 아시죠? 네. 그죠? SDI도 지금 이 회사하고 이제 관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SDI도 주가가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하셨어요? 얼마 정도 기억나세요? 한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되셨어요. 그때 좀 네. 위쪽이군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전기차 쪽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반등 줄 때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위쪽으로 17,0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봤다가 지난번에 네. 좀 아깝네요. 좀 올라왔대. 근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네. 네, 17,000원 위쪽으로 살짝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때 만약에 못 나오면 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네. 없이 이번에 네. 17,0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저는 교체 네.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네. 저기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네네. 네. 제가 20만 500원에 30%를 갖고 있어요. 네, 20만 500원 30%요. 네, 봄에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제가 파는 시점을 잘 몰라서 좀 멘토님한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이거 수익이 좀 더 있었는데 좀 약간 떨어졌네요. 네? 수익이 좀 더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어제 오늘 좀 떨어지면서 흔들렸네요. 예. 네, 20만 5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수익 중인 거 맞죠? 네네. 근데 네. 저는 조금 더 가면 팔까 하고 안 팔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자, 네네. 요즘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데 하이브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뉴진스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막 일단락이 좀 됐어요. 네. 그죠? 민희 씨가 나오고 그러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거기다가 네.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이제 뭐 군대에서 제대할 때 뭐 제대하면서 이제 또 다시 뭔가 좀 기대감을 분명히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도 한번 눌렸죠.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눌렸죠. 또 올라갔다 지금 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빠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네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20만 5천 원 가격을 좀 기억해 두세요. 네네. 20만 5천 원 가격이 손절 가격이에요. 그런데 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절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기억해 놓으시고 아래로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셨다가 22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22만 5천 원 정도, 22만 5천 원 정도 가격으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멘토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12월 달 가면 더 많이 가지 않아요? 그렇게 이 연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 사람들 모를까요? 지금 이제 11월 연말이잖아요. 그죠? 네. 뭐 나중에 또 다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수익일 때. 자, 이렇게 그러면 말씀. 얼마에 팔아야 돼요? 22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주말 동안의 강의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